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와 JTBC를 콕 집어 취재를 불허했는데요. 어디 감히 내란죄 피의자가 대명천지 뭘 잘했다고 언론 앞에 나와 무슨 낯짝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나선 걸까요? 역적죄입니다. 그것도 대역적 죄인인데요. 군사반란을 일으켜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탄압해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꿈꿨던 자입니다. 이러한 후한무치한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지금이 조선시대였다면 바로 참수를 당해도 그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김 전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에 대해 변명하고 망상적인 부정선거까지 주장하며 일방적인 자기 합리화와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내며 언론을 호도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이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위헌 위법한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을 대통령이 검토하고도 강행했다는 건데 사실상 범죄 자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입법부 마비를 정당화시키려는 시도였는데요.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겨냥한 포고령이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꼽히는 이유인데요. 포고령에는 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명시해 작성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국방부 장관 지휘에서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윤석열이 이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위헌 위법 투성이인 포고령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강행했다는 얘긴데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거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계엄의 비선 설계자인 버거보살 노상원이 포고령을 작성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뒤집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도 내놨는데요.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데 각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이라 예방 차원의 체포조였다는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등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계엄군과 경찰 수뇌부 증언은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런 증언이 거짓말은 아니라며 체포명단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예방활동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건 김 전 장관 책임이라고 둘러댔는데요. 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윤석열이 내용을 수정한 건 단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같은 조치가 있는데 국민생활 불편등을 고려해 윤석열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인 1982년 1월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부활할 뻔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사용한 단어가 야간 통행금지가 아니라 통행금지라는 말을 사용한 건데요. 특정 시간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용됐던 야간 통행금지에서 야간이라는 말을 뺀 거죠.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마침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한 말이 생각났는데요. 이 이야기를 할까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일이 어떻게 됐냐면 어제 뉴스공장 끝나자마자 10시까지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방금 말한 대로 김용현 기자회견 곧 할 텐데 특정 단어를 말하면 그걸 신호로 미복귀한 블랙이 움직인다.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해보니까 공중전화였고 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 기사는 오후에 났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오후 가장 빠른 게 아마 1시께 났고 한 2시께는 뭐 MBC, JTBC 오지 말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났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전에 일부 이런 이야기가 돌긴 했어요. 근데 기사가 난 건 오후인데 오전 10시에 이 기자회견을 할지 모른다는 내용을 들었던 일부 기자 중 하나가 전화를 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전화 안 했겠죠. 공중전화에서. 그건 기자는 아닌 것 같고.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반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음모론에
몰입해서 그런 전화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걱정을 하거나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사실처럼 얘기하고 딱 끊어버려가지고 여전히 어떤 일반인이 우연히 미리 알게 된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그런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긴 있다고 생각이 전화는 왔으니까 들긴 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밝혀야 하는 거 아닐까? 김용현 기자회견을 곧 할 텐데 특정 단어를 말하면 그걸 신호로 미복귀한 블랙이 움직인다.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라는 제보 전화였는데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통행금지. 거꾸로 하면 지금 행통이라고 읽히는데요. 물론 끝 글자가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지금 행동으로 읽히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김총수에게 걸려온 제보 전화가 사실이라면 통행금지라는 특정 단어가 블랙을 움직이는 신호탄이 된 건 아닌지 저 혼자 상상의 뇌피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설마 이게 사실은 아니겠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제2의 내란 작전이 시작된 걸로 봐야 할 텐데요. 설마 아닐 겁니다. 계속해 집중하다 보니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포고령 안에 넣었다 삭제됐다는 통행금지는 2024년 현재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라는 말이 빠진 통행금지는 더욱더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침에 사실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굉장히 짧은 전화예요. 제보라고 할 수준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전화인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는데 내용이 간단해요. 곧 김용현 기자회견 할 텐데 특정 단어를 말하면 그걸 신호로 움직일 거다.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냥. 뭐 앞뒤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고. 근데 실제 오후에 기자회견 한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변호인단이. 근데 그 어제 아침 10시에 받았는데 10시만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소수 기자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으로 기자들은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거 뭐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주소 드는 사람이 막 음모론에 빠져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거는 말해야 된다 싶어서 말한 건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도 안 받는 사람이 무슨 기자회견을 변호사를 통해서 합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어떤 맥락이나 문장을 모르는 우리는 모르는 송출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개 암호 지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픈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공개 지시. 아, 그런 방식도 있긴 있는 거예요? 오픈 인스트럭션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김용현과 노상원이 이제 저희가 확보한 그 마지막 통화는 이제 그 12월 4일 아침 새벽 3시 20분경에 노상원이가 이제 다시 김용현한테 전화를 했고 김용현이랑 준비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뭘 하겠다고 노상원이 언급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약간 그 기다려봐라는 식으로 전화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이 아니라 이제 김용현의 오픈 인스트럭션 공개 지시를 해당 팀들이 어떻게 인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새벽의 상황이고 본인이 검찰로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김용현은. 그 전에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3번인가 바꿨다고 하는데. 3번 바꿨다 그랬죠. 근데 들어가기 전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마지막 인스트럭션을 주고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노상원의 존재를 제가 그 국회 국방에서 이야기하기 전이죠. 그게 모른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주고 받았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대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 걸까요? 그건 내란 공범들 간의 말맞추기, 특정 메시지 전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 의심이 더 가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전 모의 가담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는데요. 특히 노 씨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만들려고 했던 불법 비선 조직인 수사이단을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 개육했다는 사실도 자인했습니다.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윗선인 내란 속의 윤석열을 겨누는 수사에 회방을 놓는 모양새인데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김용현 전 변호인단은 노 씨에게 자문을 제공받은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성추행죄로 불명예 제도한 뒤 점집에 살며 역술인 활동을 한 민간인이 12.3 내란 사태에 개입한 걸 인정한 건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국내 선관위 서버에 국외 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노 씨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이 업무는 국방부 장관 소관이 아니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국민 감시권 회복이 개헌 목적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개헌 발령 뒤 수사단을 2개로 나눠 이 수사단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예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노 씨는 이달 초 2차례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 2단 구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불법 비선 조직을 만들려 했다는 것도 김 전 장관이 실토한 셈인 겁니다. 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의 신봉자들이 이번 계엄을 주도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된 건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과 노상원 씨 관계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오히려 내란이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변호사만 내세워 장애 여론전에 나선 건 윤석열과 닮은 꼴인데요. 검찰은 이번 내란 사태 관련자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뭘까요? 왜 갑자기 자백을 하고 나선 거며 묻지도 않았던 내란의 주요 내용까지 설명하고 나선 걸까요? 이게 통행금지, 지금 행동이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한 신호를 위한 기만 전술은 아닌지 또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의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합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의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